2024년 3월 말에 삼청동 안가에서 5명이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국정원장인 증인, 국방부 장관인 신원식, 그리고 당시 경호처장인 김용현, 방첩사령관 여인영, 그렇게 만났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왜 들어갑니까? 누가 불렀어요? 그건 뭐 조직을 대통령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증인은 대통령 연락을 받고 참석을 한 건가요? 뭐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당시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군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나라 걱정을 하시고 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갈 수 있겠냐라고 많이 걱정하셨던 건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단어인 그 비상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비상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어요. 비상이나 조치나 이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 당시에 신원식 장관은 반대를 했죠. 저는 그래서 나라 걱정을 하시는 대통령께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쌓아왔던 신원식 장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무슨 반대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기억 못합니다. 예. 증인은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들, 계속 남아있을 성과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는 좀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네요. 제가 완곡하게. 반대할 목적어가 없었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미 신원식 안보실장도 얘기한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그때 비상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만찬이 끝나고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장 김용현과 여인영을 데리고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비상 조치나 군에서 나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내 뜻을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김용현 경호처장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그 증인은 이제 그날 모임 이후에 이러한 대통령이 언급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거나 반대한다. 뭐 이런 취지의 의사를 전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3월 하순인데 그 모임 이후에는 뭐 그런 모임이 다시 없었고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이 아닙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 후속 모임 저녁을 가진 것도 사실은 비상계엄 이후에 저는 알게 됐고 계속 몰랐고 저한테 다시 무슨 비상조치라든지 비상계엄이라든지 하는 말씀을 대통령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대를 뭐 할 이유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증인은 국정원장이시니까 매주 대통령께 보고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거의 뭐 빠짐없이 매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보고를 할 때 혹시 그런 이야기가 오간 적이 없었습니까? 비상 조치나 비상 계엄에 대한 얘기가 오간 적 없었습니다. 예. 그 신원식 장관은 이제 그 모임이 2024년 3월에 있었는데 그 2024년 9월에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이 돼요. 그런데 이제 증인은 그
뭐 그 당시에 하여튼 뭐 반대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정원장으로 계셨던 거죠. 예, 그 여인영 사령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월 말 삼청동 안가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나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을 말렸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했기에 그분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말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그 3월 모임 때 그 대통령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했나요? 특별히 뭐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인홍 사령관은 어떤 방첩사를 이제 그 원복시켜서 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들 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제가 특별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 12월 3일 날 이제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그 대통령실에 이제 그 갔을 때 이제 그 가는 경위부터 좀 제가 여쭤볼게요. 그 12월 3일 20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어디세요라고 하니까 증인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네, 대통령이 미국 안 가셨어요라고 하니까 증인이 내일 떠납니다. 방금 미국 대사와 송별 만찬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나요? 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예, 들어오라는 얘기 안 했고.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시 5분에 대통령실 부속실장 강희구 이분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죠. 예, 그렇게 기억합니다. 전화를 해서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증인이 내곡동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강희구 부속실장이 지금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인은 대통령실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그날 그 한덕수 총리의 경우를 보면 8시 20시경에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한덕수 총리가 그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시 54분에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집입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용산 집무실로 바로 올 수 있습니까? 차표는 됩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출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날 또 그 통일부 장관 김영호 장관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 전화 받은 게 조금 다릅니다. 저녁 약속이 있어서 식사를 마치고 휴대폰을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와 있었는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더라.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그때 전화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바로 용산으로 가능한 한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김영호 장관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수행실장에게 물어보고 들어오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영호 장관은 아마 그 부속실에서 먼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연락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전화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연락을 어떻게 받았냐면 6시 11분경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지금 어디냐라고 묻기에 울산에서 김장 행사하고 회의하다가 서울 가는 길이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몇 시쯤 도착하냐 라고 하니까 8시 넘어서 도착한다 라고 하니까 도착하는 대로 바로 용산으로 들어오라 고 얘기를 했고 8시경에 역시 그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를 해서 용산으로 바로 들어오라고 해서 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다른 분들은 전화를 한 번 받았어요. 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부속실에서 전화를 하거나 증인만 2번 받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저로서는 뭐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 기억에 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인이 그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때 집무실에 여러 사람이 있었죠. 네, 원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 대통령이 있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있었고 네, 김용현 국방장관이 있었고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있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잖아요. 네, 다 걱정들 하고 반대하고 걱정하고 했습니다. 증인도 반대했잖아요.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네. 저는 반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서 언론 보도에서 제가 우려 표시를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려의 표시를 했죠. 네.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증인이 발언한 게 그 전부입니까? 아니면 제 말은 대통령하고 독대한 적이 있느냐? 죄송합니다. 그 독대한 적은 없고요. 네. 그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얘기를 한 것이지만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을 뵈러 들어갈 때 쫓아 들어가서 저도 한 말씀 하지 않으시도록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그 다음 나중 얘기예요. 예, 그건 최상목 부총리는 늦게 반이죠. 왔으니까. 네, 예, 그 나중 얘기거든요. 독대를 해서 무슨 말씀을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없고 최상목 부총리가 들어가실 때 제가 증인도 쫓아 같이 들어갔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쫓아 들어가서 역시 반대. 네, 그건 뭐 반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려. 하시지 말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증인은 이제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국무회의 할 때 증인은 어디 계셨어요? 국무회의 멤버가 아닌데. 그 대접견실에 한 2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큰 테이블, 장방형 테이블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무위원들이 쭉 다 앉고 저와 비서실장, 안보실장은 제일 끝자리에 가장 떨어진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 국무회의를 이제 그 9시 21시 30분경에 시작을 했고 하여튼 회의를 시작을 했고 증인께서는 그 22시 45분에 대통령실을 출발하셨죠. 시간은 몇 분 틀릴 수는 있지만 대개 맞습니다. 네, 예, 맞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출발해서 이제 국정원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증인에게. 그죠? 증인이 맞습니다. 전화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원장님 참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라고 물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대답하셨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지금 가기는 어렵겠지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예, 근데 그게 그 통화를 한 게 지금 통화 기록상으로 보면 22시 55분에서 57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통화 기록을 보면 그 대통령께서 그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한 게
22시 53분이에요. 그런데 그 통화 시간이 1분 24초입니다. 꽤 길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홍장원 차장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 전화 때 대통령께서 첫 말씀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렇게 하길래 홍장원 차장이 네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그리고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홍장원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잘해 라고 격려하고 통화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게 1분 24초를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22시 53분에 전화를 해서 1분 24초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22시 55분에 증인에게 전화를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30초밖에 없어요. 그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 네네. 정확한 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네, 22시 55에서 57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걸 저도 봤는데 네네. 통화한 그 시간은 사실은 30초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짧았습니다, 사실은. 아 증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이제 굉장히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53분에 홍 차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예, 예. 그 다음에 23시 30분에 이제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때 잠깐만요. 그때 홍장원 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원장님,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제 증인이- 기억은 원장님 이거 언제 하셨어였습니다. 아, 이거 언제 하셨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증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했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때 증인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좀 엉뚱한 질문이고 사실 뭐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회의를 하고 이제 그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이제 업무에 관한 얘기를 하고 회의를 마쳤죠. 예, 회의가 끝났는데 이제 홍장원 차장이 쫓아왔죠. 뒤를 네, 따라왔죠. 몇 분 있다가 저기 다시 왔습니다. 예. 그때 그 홍장원 차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증인은 그 당시에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저는 딱 부러지게 뭐 얘기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어보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셨다는 그렇습니다.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그런 얘기 했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대답을 했나요? 무슨 얘기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답은 안 하셨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홍장원 차장이 근데 뭐 추가 지침을 주실 게 있느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정부직 회의에서 얘기한 대로 각자가 어떤 일을 비상계엄하에서 국정원이 하게 되었는지를 보고 내일 아침에 논의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합시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 앞에 홍장원 차장이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 앞이 아니고요. 그 다음인가요? 재판관님, 저기 이제 저한테는 처음에 와서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 예. 그 제가 이제 궁금하죠. 뭐 무슨 말씀을 하셨나 했더니 이어서 뭐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저는 뭐 도와주라고 했다고 기억하는데, 그래서 말씀처럼 저는 이제 듣던 얘기고, 또 비상계엄하에서 방첩사를 우리가 도와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뭐 놀랄 일은 아닌데, 다만 대통령께서 1차장한테 전화하신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 속으로는 굉장히 궁금한데,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대놓고 어떻게 하다 대통령 전화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들었고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조금 있다가 이어서 뭐 안색 얘기를 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안색을 쭉 살폈는데 뭐 생각이 복잡하시다고 했나, 하여튼 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근데 혹시 더 지침을 더 주실 게 있느냐고라고 얘기해서 제가 아니 뭐 더 줄 거 없고 정무직 회의 때 얘기했던 거하고 같다라고 뭐 좀 설명을 했겠죠. 설명을 했더니 정말 그때는 좀 뜸을 좀 들인 다음에, 근데 이재명, 한동훈 오늘 밤에 좀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지금 또 갑자기 무슨 소리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버렸습니다. 비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같이 엄중한 시기인데 원장하고 차장이 뭐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일 아침 회의 때 다 우리 국정원이 하게 되어 있는 일을 의논을 하는 거로 하자. 뭐 더 할 얘기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하라고 하고 얘기를 했더니 좀 저 얼굴을 보고 있다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방첩사가 잡으러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라든지 어떤 명단을 받았다든지 그 명단이 이거라고 보여준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날 22시 30분에 국정원 정무직 회의를 하기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텔레그램 전화로 22시 30분에, 그러니까 1시간 전이죠. 22시 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 그 여인영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연락을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용 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메모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자기한테.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15명 이름을 불렀다. 가장 먼저 불렀던 것이 이재명, 그리고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름을 불렀는데 김동연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사냐 이렇게 여인영한테 물어봤더니 김동현이다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다. 이렇게 여인영이가 얘기를 했고, 여인영이가 이 사람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지호 정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그 텔레그램 전화가 한 번 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통화를 해서 굉장히 급하게 한동훈 추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2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고 조지호 총장이 어떻게 했냐면 협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거절하지는 않고 협조를 안 해주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조지호 청장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홍장원과 여인영이 이제 통화를 한 게 30분 후인 23시 06분입니다. 그때 2분 47초간 통화 기록이 있어요. 그때 오늘 쭉 얘기한 14명 명단 불러주고 위치 추적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3시 30분에 그 정무직 회의가 있었고, 회의 끝나고 증인한테 가서 이제 그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증인에게 얘기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증인이 들은 내용이 그냥 정말로 그냥 증인이 이렇게 듣고 나서도 이렇게 그냥 뭐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했나요? 그 재판관님,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엄정한 법정에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진실대로 제 기억대로 그대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큰 비밀을 이제 얘기를 했다면 그런 비밀이 하나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큰 비밀이 생겼는데 제가 홍장원 차장을 교체하자고 대통령께 건의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해서 교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더라도 만일에 홍장원 차장이 저한테 자세히 얘기를 하고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교체 건의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만 봐도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우라고 그 방첩사의 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실제로 국회로 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면서 그 김대우 단장에게 수첩에 받아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김어준, 박찬대, 조국 등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14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인영 방첩사령관 입장에서는 홍장원 차장에게 그런 통화를
할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증인 생각으로는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제가 진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만일 홍장원 차장이 얘기한 대로 얘기를 했으면은 제가 지침을 내리고 같이 남아서 공간에 퇴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무실에 나와서 뭔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뭔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듣기 어려운 방법으로만 얘기를 했고, 그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그거를 처음 제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알게 됐던 건 12월 6일 오전이라는 말씀, 그리고 만일에 그런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건 제가 홍장원 차장 교체를 건의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어찌 보면 국정원장인 제가 교체가 될 일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쭉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